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네, 올해 1월이요.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요. 정유년 새해 첫 달 분양 예정인 물량은요. 17,095가구로 작년 대비 무려 122%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또 지역별 분양 예정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5,455가구, 그리고 지방은요 11,640가구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요,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자 열기를 이끈 것이 바로 신규 분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동산 투데이 함께 하시면서도요, 올해도요, 이 신규 분양에 대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굿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거죠. 2년 만에 뵙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지금 현재 주택 경기가 약간 위축되고 있지만 서울 같은 데는 봄 시장부터는 좀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올해 좋은 일 많이 있길 빌겠습니다. 네, 봄이 기다려지네요. 네, 자,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자라고 한다면 새해에 바뀌는 부동산에 관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17년 변경되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부동산 정책하면 토지 정책하고 주택 정책이 있는데 올해는 이번에 그 주택 정책 2017년 확정된 거나 아니면 예정된 주택 정책 7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변호된 네. 정책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7개 정부 발표 있고 또 예정 7개인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게 해서 노후주택을 그 주거 하위자죠 보면은 좀 뭐 극빈자나 아니면 주거의 어떤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주택을 개량해서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은 그 LH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보면은 그 주택 개량 자금하고 그리고 또 LH에서 그 임대 관리를 할 겁니다. 뭐 개인이 이렇게 임대 관리하시면 더 전문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제 LH에서 임대 관리를 하시고 또 개발 자금을 그 노후의 어떤 그 주택 소유자가 하시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그 개량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금 크게 안 들어가셔갖고도 일정 수익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장점이 아닌가 보시고요. 보통 이제 올해 많은 세대 수는 아닙니다. 500호 정도 이렇게 공급 계획이 잡혀 있고요. 금액은 2억 원에서 3억 원. 그래서 2억 원까지는 한 그 1.5%의 그 상당히 시중 금액보다 이자가 쌉니다. 그리고 2억 원 이상 초과 금액 같은 경우는 2.5%의 어떤 그런 이자, 그러니까 그 저렴한 이자로 이렇게 공급하셔갖고 활성화시킬 예정이니까 이쪽에 갖고 계신 그 노후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세한 건 뭐 LH나 국토부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조 바라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 안정 시스템 강화입니다. 작년 11월 3일 날 대책이 보면 어떤 규제책이지만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렇게 위축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양 과열 예상 지역이죠. 청약이 이렇게 더 이렇게 뭐 그 시장의 어떤 그 금리나 아니면 시장의 물가 상승 분보다 한 2배 이상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37곳이 서울에 25개 자치구 포함해서 37곳이 지정돼 있는데 이곳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그런 그
주택 시장이 좀 뜨거워질 예정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그 전매 제한이나 1순위 당첨 제한식으로는 규제를 가할 거로 이렇게 하고요. 또 위축된 지역, 뭐 이 규제 때문에 위축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건설이나 청약 같은 경우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양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정부에서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잘 보셔갖고 뭐 투자하시면은 그 행간에 어떤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제 그 다음 차트는 이제 서민주택 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보면 공공으로 하는 그 매입 임대나 전세 임대를 원래 4만 호 올해 공급 계획에 있었는데 1만 호 정도 더 해서 5만 호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서울 같은 경우 평균 아파트 시세가 한 5억 한 4천 5천 정도 상당히 이렇게 서민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개입돼 갖고 매입 임대나 전세 임대 같은 경우 한 10,000세대 정도 이렇게 더 증가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현 정부 공공 임대가 그 참여정부나 아니면은 그 MB 정부 때보다 그 물량이 더 많다는 거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현재 그 공공 임대 쪽에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이번에 발표했고요. 또 그 이번에 그 주택 경기가 지금 뭐 많이 좀 차가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역전세난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깡통 전세라 그러죠. 그거는 그 갖고 계신 그 전세금보다도 오히려 보면은 경매 같은데 그 이하 가격으로 해갖고 뭐 원금 손실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나 그런 뭐 공급량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그죠 주택보증기금이나 그 SH 그 기금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보증 한도를 서울은 그 5억 원, 그 지방은 4억 원 한도입니다. 보증 한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한 10만 가구, 2013년부터 한 10만 가구 정도가 이렇게 이쪽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고 계시다는데 그래서 뭐 이제 깡통 전세나 아니면 역전세나 우려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보증료도 이번에 그 뭐 기준금리 한 0.15% 보증률을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쪽에 미리 선제적으로 가입하시면은 그 사시는 주택 같은 경우 그 역전세난 같은 경우 돼 갖고 그 자금에 대한 어떤 그 불이익 당하시는 게 좀 해소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쪽도 관심 가질 필요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확실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네네.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 지금 그 주거 안정 서민하고 지금 중산층 서민 청년 현 그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주택 공급을 기존에는 이제 영세민 위주로 이렇게 모든 그 주택 정책이 많이 활성화를 했었는데 결국 중산층을 위한 되는 건 뉴스테이죠. 기업형 임대주택. 이번에 그 가장 그 현 정부에서 주택 정책 중에 좀 호평받는 부분이 이 부분 같은데 이번에 2만 5천 호 이제 2017년도입니다. 4만 6천 호 정도로 이렇게 한 2만 1천 세대 정도 이렇게 증가시켜 갖고 더 현재 그 뭐 분양하거나 아니면 분양 예정인 데가 주변보다 임대료가 한 15% 정도 뉴스테이 그 기업형 임대주택이 그 저렴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산층이 지금까지는 거의 영세민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 쪽으로 이렇게 활성화됐는데 올 현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에서 양질의 그 주거 서비스죠. 보면 토탈 주거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주변보다 이제 그 15% 가격이 그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요새는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더 세대수를 늘리고 또 청년이나 아니면 그야말로 저 사회 첫 그 도약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그 주거 문제로 그 주거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많이 고민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제 행복주택이라 그러죠. 그거는 역세권이나 아니면 도심지 같은 경우 작은 단위지만 보면은 그 청년 같은 경우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복주택 공급도 한 약 10,000호 정도 이렇게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뉴스데이 같은 경우도 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보면은 그 관심 있는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유주택화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 가져갖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보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 뭐 전부터 한 정책이지만 그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의 주차장 같은 경우를
그 유상 대여를 허용하는 이렇게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냥 다 누구나 해주는 게 아니고요. 다 보시면은 공공기관이 관리하거나 아니면 지자체하고 어떤 협약을 맺는 곳, 그런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일정 그 자치규약에 이렇게 규정을 하시면은 일정 부분 같은 경우 유상으로 되어서 뭐 아파트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또 주변에 그 여러 가지 난개발로 인해서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어떤 그런 장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나온 거로 보고 있고요. 또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막 그 사회에 지금 들어오시는 신혼가구가 이렇게 아까도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5억 한 4천 이상 된다 했었습니까? 상당히 그 아파트 사시거나 아니면 전세도 보면 상당히 뭐 한 3억 원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자금 우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지만 이 금리 자체를 더 확대하셔 갖고 새로 이제 사회에 들어오시는 그 신혼부부들한테 그만큼 주거비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 가는 것 같은데 단 이거는 저기 이 신청분부터 이렇게 적용된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갖고 투자했지 이런 지금 제가 7가지 이렇게 정리한 부분 관심 갖고 모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LH 사이트나 SH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자기가 이렇게 받은 그 권리를 충분히 찾아가시길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2017년도 주택정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새롭게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 내용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숙지하고 알고 있으셔야지 투자자 입장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런 정책들이 그 시효를 좀 걷어서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중산층이나 서민층,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큰 힘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슈 시간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그 밖에도 뭐 좀 다양한 정보가 얻고 싶다 싶으시면요. 무료 세미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준무 기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수요일 날 11시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상당히 그 냉각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투자하셔야지 어떤 이익이 왜냐면 누구나 뭐 다 투자하신 시기에 들어가면 그때는 고점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뭐 내가 이 물건을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사야 되는지 저희 세미나 오시면은 그런 부분 꼼꼼히 짚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도 꼭 참석해 보시고요. 또 매일 아침 방송되는 저희 방송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곳인가요? 네, 첫 번째는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 검사 끝나면 다음 주쯤이면 준공 허락되면은 바로 오셔갖고 전세나 월세 이렇게 세입자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2, 3호선 화승역이죠. 교대역에서 도보 한 6분 정도 거리 그리고 3호선 남부터미널에서 한 3분 거리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5층 중 2층에 위치해 있으나 6m 도로 이렇게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이지만 뭐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 일조권까지 이렇게 확보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준공은 2017년 1월 이렇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공 예정이 잡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면적은 대지 16제곱미터, 전용 35.7제곱미터고요. 가격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지금 3억 2천만 원 책정돼 있는데 주변 시세보다는 한 3천 정도 이렇게 저렴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 금액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시겠고요. 임대는 전세 시 2억 8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110만 원. 저희가 이렇게 계약금 내시면은 이 잔금 때 세입자를 맞춰놓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금 부담 덜 하시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금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9천만 원 예상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살펴본 매물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매물을 보니까 1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곧 준공을 앞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따끈따끈한 네. 신축 매물입니다. 선정 포인트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 수익성 부동산 당연히 관심 갖는 부분 중에 첫 번째가 제가 이 부분일 텐데 풍부한 임대 수요, 그냥 임대 수요가 아니라 아주 고급 인력들이 주위에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 매물 같은 경우 강남구 서초구에서 유일한 4년제 대학교죠.
그 서울교대에서 한 50m 거리, 뭐 한 1분 거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근처에는 가장 임대료가 비싸다고 계속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 정도 탄탄한 임대수가 돼 있고요. 또한 주변에 테헤란로나 그 법조단지가 한 도보 한 10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임대료 상승까지 예상되는 그걸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본지역 인접해 있는 서초구에는 여러 그 재건축 이주 단지가 많습니다. 뭐 무지개 아파트나 반포 라인 쪽, 잠원 라인 쪽 그곳에 소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주하시면 학구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교통 문제, 편의성 문제 또 그 직장 문제 때문에 본지역에 가장 죽어가고 싶은 곳이 아닌가. 따라서 그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서 가격 상승 예상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개발 호재 때 말씀하시지만 현재도 상당히 뭐 편의성이나 교통 좋지만 앞으로 개발 호재가 상당히 가셔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호재에 따라서 가격 상승 예상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또 하나하나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서초동 하면은 포인트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재건축 이주수요에 대한 기대도 클 것 같고요. 위치 자체가 주변에 뭐 기업도 있고 뭐 법조타운도 있고 게다가 교대 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네, 수요가 정말 풍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위치를 조금 살펴볼게요. 어떤가요?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그 뭐 강남구 서초구가 가장 비싸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25평 아파트 평균 한 11억씩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편의성이나 교통 여러 가지가 뭐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보겠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교대역 환승역이죠. 유동인구가 강남에서도 뭐 몇 지 안 가는 교대역에서 도보 한 5, 6분 거리 그리고 남부터미널에서 한 3분 거리 초역석간에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고 서초고 명문 학교죠. 바로 한 도보 한 10분 거리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그 학군까지 이렇게 확정돼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4년제 대학 중에 강남구 서초구의 유일한 그 서울교대입니다. 서울교대 뭐 지방에서 우수한 그 인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5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요나 직장 수요가 많은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 남부터미널역이나 강남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 뭐 걸어서 3분 내지 차량으로 한 5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본 지역에 온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상주해 계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업무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테헤란로나 강남 내로 또 법조 단지가 한 10분 내에 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임대수요가 받침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구매물 같은 경우 예술의 전당이나 우면산, 서리풀공원 같이 녹지공원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야말로 강남에서도 보면 주거 환경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입지의 강점이 워낙에 많습니다. 2호선과 3호선을 모두 이용해 볼 수 있는 교대역 근처에 있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하철 이용해 보시는 분 다 알겠지만 이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곳이 웬만한 역세권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웬만한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호재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매물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정보사 부지죠. 서리풀공원 위에 있습니다. 그곳이 복합 문화 클러스터로 개발되면 예술의 전당급 돼 있는 메모드급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그 우수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돼 있지만 앞으로 문화시설이 되면 그만큼 본 지역에 계신 분들 어떤 삶의 질에 그 향상되지 않겠나 보겠고요. 두 번째 본면에서 한 7, 8분 거리는 롯데 칠성부지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개발되면 제3의 롯데 타운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인은 한 4만 명 이상 롯데 기관시설 그 고급 인력이죠. 4만 명 이상 상주하면은 바로 뭐 임대료 상승과 더불어서 가격 상승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본매물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남부터미널이 상당히 노후도가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현대화 사업이 조만간 이루어지면은 업무 시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쇼핑센터 상당히 그 본 지역의 그 주거 환경에 아주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나 그런 호재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본매물에서 한 200m 떨어져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초구가 지금 양분돼 있는데 그 단절돼 있는 게 통합되면 그 가치는 상당히 크리라 예상되고요. 또 그곳에 여의도공원 3배만한 녹지공간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들이 가장 쾌적학성과 또 업무 단지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시설, 편의시설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큰 네 가지 호재 때문에 가격 상승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서초동 하면은 말씀해주신 호재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주거 만족도가 꽤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주신 호재까지 겸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성장 가치가 더 기대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건물도 신축이거든요. 건물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해서 본 매물은 지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검사
곧 이제 득할 예정인데 와서 직접 한번 보십시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그 강남 니즈에 맞는 배리성 그 내장하고요. 또 뭐 강화무로나 아니면 시스템 에어컨 같이 강남의 어떤 편리성을 이렇게 추구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6m 도로를 이렇게 코너에 있기 때문에 일조권과 여러 가지 뭐 조망권까지 확보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입지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고급 아파트나 고급 단독주택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안전되면서도 편의성 있는 지역에 또 본매물 같은 경우 가정가구 풀 옵션 다 돼 있을 거고요. 앞으로 보면 뭐 엘리베이터나 저 CCTV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전문 관리 업체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 안정성과 환경성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 좀 건물도 좀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니까요. 직접 가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접근할 수 있는 가격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투자 금액은 어떤가요? 약 한 11평 되지만 지금 3억 2천만 원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부지 매입을 하시면 뭐 이거보다 한 2, 3천만 원 더 비싸야지 타산성이 나온다 보시기 때문에 시세 차익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110만 원, 전세 시 2억 8천만 원 예상됩니다. 그래서 잔금 때 오면 저희가 세입자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9천만 원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공급광에 대한 우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꾸준하게 또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게 강남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께서 바라보시는 향후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서초구, 강남구, 테란로나 강남대로 주변인 곳은 다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비싼 편은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꾸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곳은 계속 지가가 상승돼 있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계속 시행되고 있고 또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 자체가 비싸더라도 비싼 만큼 또 추가 상승과 더불어서 수익성 주변에 워낙 임차인들이 고급 입주자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수익성과 차익성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남권이지만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 신축이라는 희소 가치까지 갖춘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3호선인 교대역과 인접해 있고요. 5층 건물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2017년 1월 예정이고요. 대지 면적은 1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5.7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3억 2천만 원이고요. 대출가액은 2억 원 예상합니다. 임대가액은 전세 시엔 2억 8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110만 원 가능합니다. 실투자액은 전세 시에는 4천만 원 예상하고요. 월세 시에는 9천만 원 예상합니다. 네, 부동산 투데이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는 매물 더 알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실제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성공적인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인가요? 네, 재개발 지역 중에 가장 관심이 있고 또 입지가 탄탄한 한남 뉴타운, 용산구에 있죠.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발표 내용이 원안대로 이렇게 진행되지만 좀 그 층을 낮춰서 더 고급스럽게 한강변의 그 쾌적성과 세계 유수한 도시의 주거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게끔 지금 계속 이렇게 시간이 약간 지체되는데 3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중반쯤 사업 시행 인가가 이렇게 득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안정성과 사업성까지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경의중앙선에서 한 3, 4분 거리지만 앞으로 신분당선역이 생기면 초역세권으로 변모될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층수는 2층 중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은 1992년도 되었습니다. 면적은 대지집은 19.8제곱미터고요. 전용 29.7제곱미터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4억 9천만 원인데 주변 시세 25평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보통 한 5억 중반대 이상 하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는 현재 5,500만 원 세입자 살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금액이 줄어든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최대
2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하시다 보시면요. 실투자 금액은 1억 7,500만 원, 앞으로 5, 6년 뒤에 3에서 한 5억 이상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이 미디어에 노출되고 거론되고 또 이슈가 됐던 지역이 한남 뉴타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떤 매물인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볼게요. 네, 네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남 뉴타운은 강남권을 대안으로 강남권을 능가할 수 있는 최고의 주거지로 즉 변모가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겠습니다. 약 만여 세대 5, 6년 뒤에 보면은 가장 서울의 중심이면서 가장 빼어난 입지에 또 주변의 용산 개발 때문에 그 탄탄한 임대 수요나 아니면 주거 그 환경권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라는 것을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인접해 있는 한남더일이나 1인 주택이 한남들 같은 경우 작년에 뭐 8,200대 그 최고가로 이렇게 일반 분양이 다 완료됐고요. A인주택 같은 경우도 뭐 평당 1억대 이렇게 지금 분양 예정입니다. 바로 한남타운은 그 최고가 분양한 지역의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는 뭐 강남권 못지않게 이렇게 형성되지 않겠나. 그래서 미래 가치는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투자금이 좀 들어가시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시세 차익은 상당히 크리라 예상된다는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고요. 본 지역의 매물이 한 25평 아파트 입주권을 지금 거의 확보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5평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권한인 매물이 5억 한 중반대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더 있지 않겠나. 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네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현재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속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업성을 따지는데 그 12월 9일 작년이죠. 12월 9일까지 그 용산구에서 공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반 정도 사업시 인가가 떨어지면 바로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1, 2년 안에 다 이루어지면 앞으로 입주는 한 4, 5년 뒤에 입주가 완료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그 가치가 있는 그런 포인트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서울시와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서 지난해부터 갑자기 가속도가 붙은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도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를 조금 살펴볼게요. 그 인위적으로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새로 신도시급으로 한 3, 40년부터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요소지만 인위적인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타운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한강을 보이고 북쪽에 여러 가지 그 쉽게 해서 민족공원과 더불어 갖고 남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중심이고요. 그거는 딱 그 중심지에 이제 주둔군 미군 부대나 아니면 그 일본 그런 주둔군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다 이제 주둔이 평택이나 이런 데로 다 이전하기로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입지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닌가. 현재도 보면은 전철역도 정의중앙선이나 아니면 6호선 라인 같은 경우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그 강변북로나 도심권이나 강남권 들어오는데 차량으로 한 10분이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서울의 요지이면서도 서울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도 그 주변에 여러 유입 시설이죠. 또 그만큼 땅값 자체도 상당히 비쌉니다. 한남 뉴타운 자체가 지구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지금 희석돼서 그렇죠.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강남권을 능가하는 그런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은 게 이태원로죠. 이태원로나 아니면 해방촌길, 경리단길 같은데 해외 관광객이나 국내 그 여행객들이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뭐 넘쳐나는 인구 때문에 이렇게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지가 활성화되면은 임대 수요도 가장 비싼 게 형성되지 않겠나라고 보겠고요. 또 현재 가장 큰 장점 중에 환경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미군 부대 이전하면 그쪽에 그 민족공원과 더불어서 남산 그리고 한강을 남쪽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 뛰어난 그 자연 한강이 아주 좋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 편의시설도 순창대병원이나 또 국제학교죠. 또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괜찮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는 서울을 강남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될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예부터 이 좋은 터를 참 중요시 해 왔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워낙 갖고 있는 이 산과 강과 또 공원까지 모두 안고 있어서 아마 터가 좋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용산구가 갖는 호재 때문에 더욱더 이슈가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호재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보통 뉴타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그 자체가 호재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다세대주택이요. 그 멸실돼서 그곳에 이제 아파트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 되면 그 자체가 호재라서 가격 상승이 되는데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용산의 모든 그런 호재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상승은 상당히 크리라고 보는데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바로 한남뉴타운 옆에 있는 그 미군부대가 올해부터 평택으로 이전할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민족공원, 여의도만한 그런 민족 생태공원이 생기면은 현재도 그 여러 가지 환경권이 좋지만 그야말로 뭐 미국의 어떤 유사한 도시나 유럽의 유사한 도시보다 또 더 뛰어난 그런 환경권이 확보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한남뉴타운 바로 붙어 있는 유엔사 수송사 부지가 지금 그 매각되면은 그곳에 여의도 63빌딩 이상 되는 그 업무 단지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계신 분들이 가장 거주하고 싶은 곳이 한남뉴타운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예상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현재 서울시에서도 오는 한남뉴타운을 이 시간을 약간 지연시킨 이유가 어떤 획일적인 판상형 아파트가 아니라 한남 3구역 같은 데도 오면 7개 권역으로 나가고 고급스러운 아파트 주거지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진통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다 확정됐기 때문에 그 가치는 서울에서 가장 주거지로서 빼어난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나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용산국제 업무단지 당군일의 최대 역사라 하고 있죠. 한 5년 이후부터는 원난대로 한 30조 이상이 투입돼갖고 홍콩 못지않은 금융 허브로 변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분들이 주거나 아니면 임대 목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 한남뉴타운 아닌가. 그래서 미래 가치는 상당히 뛰어난 4가지 호재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개성이 있는 이색적인 도시로 그림이 그려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층수가 이제 22층으로 제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염려하시는 게 가치적인 부분이 좀 상실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실제 그 투자 가치는 뭐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일반 분양은 네. 뭐 큰 세대는 아니지만 올해 좀 늘었습니다. 그만큼 그래요? 투자 가치는 상당히 괜찮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예, 현재 25평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인 매물인데요. 매매 금액은 4억 9천이고요. 임대 금액은 5,500에 세입자가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출은 최대 2억 6천 원까지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이용 시 실투자금은 1억 7,500만 원 갖다 5, 6년 후 입주 시에 약 한 3에서 4억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남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매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본 매물 전망 좀 분석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조합이나 아니면 시행 예정사인 그 대기업에서 보기에 조합원 입주권은 25평 기준입니다. 약 5억 5천에서 6억.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9억 이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예상 시세는 한 11억에서 13억. 따라서 수액 투자하셔갖고요. 앞으로 5, 6년도 입주 시에 3에서 한 5억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지역의 매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매물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중앙선인 한남역과 인접해 있고요. 2층 건물 중에 1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1992년도에 했고요. 지분 면적은 19.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9.7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4억 9천만 원이고요. 임대가액은 보증금 5,500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가액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실투자액은 1억 7,500만 원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매물들 다시 한번 총평 좀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린 서초구 서초동의 투룸 다세대택은 준공이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투자 가치가 좋은 게 임대 수익도 좋고 앞으로 그 서초구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 때문에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한남뉴타운 3구역 다세대주택은 강남권을 못지않게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서울의 가장 중심지에 25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하시면 앞으로 5, 6년도 입주 시에 3에서 한 5억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매물 더 알고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갖고 계셨던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 싶으시면요. 지금 바로 저희 방송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송파구 오금지구 일반 분양 네. 예, 신청하고 싶은데 전망이 어떤지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송파구 오금지구고요. 혹시 봐주신 단지나 평형대가 있으신가요? 아니, 아직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다고요. 일단은 뭐 봐주신 따로 봐주신 평형대나 단지가 있으신 건 아니고 오금지구에 일반 분양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향후의 전망을 저희가 조금 짚어드릴게요. 예, 예. 어떨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오금지구 이렇게 투자 이렇게 일반 분양 이렇게 하시려는 거 보니까 어떻게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 서울 사시는지요?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럼 뭐 서울 사신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서울 산 지는 10년 조금 넘었어요. 주택은 지금 그 자가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아니요, 무주택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세요? 제가 여쭤본 예, 이유가 예. 이 오금지구가 보면은 입지 전에 보면 여기 이제 공공 택지에는 공공 분양입니다. 예, 예.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서울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1년 거주해서 이제 그 청약이 넘치면 나중에 뭐 수도권까지도 되지만 일단 서울시 1년 거주해야지 거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또 무주택 한 세대 전체입니다. 무주택 이번에 네. 11월 3일 저기 돼서 무주택 3년 이상 한 중에서 이제 그 청약금 그 다액 순으로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네. 여기에 입지나 상당히 제가 다시 한번 입지 정리해드리면은 현재 이 밑에가 보면 이제 옆에 지금 지도에 잘 안 나는데 거여마천지고요. 이 네네. 뒤에 밑에는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예. 이쪽이 보면 이제 그 재개발의 어떤 뉴타운 쪽도 있지만 위례나 마곡같이 여기는 이제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현재도 보면은 그 3하고 5호선인 오금역에서 한 10분 거리 또 예. 5호선 계룡역이나 아니면 방역에서도 한 10분 거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학교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꼼꼼히 뭐 세륜중학교나 오금고등학교 충분 있고 또 녹지공원도 오금공원이나 이쪽에 보면은 그 여기 선수촌 더불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성내공원까지 여러 녹지나 학교 그리고 교통까지 상당히 좋은 위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장점이 제가 알기로는 1월 11일 날 일반 분양할 겁니다. 예, 예. 12월 27일 날이 이제 그 특별 분양이 끝났고요. 근데 예, 예. 아쉬운 게 여기가 그 당첨되면 그야말로 상당히 가격 상승 그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그 일반 분양이 적게 하고 있습니다. 예. 25평이 한 11가구 그리고 34평이 뭐 약 한 30여 가구 이렇게 돼 갖고 예. 실제 일반 분양 물량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작아서 진짜 그야말로 뭐 바늘기 낙타가 들어갈 정도로 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예.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게 오는 그 25평 아파트가 약 평균가 한 4억 7천 정도고요. 그리고 예. 또 선생님도 뭐 확인해 보셨겠지만 34평 같은 경우가 한 5억 9천 정도. 5억 9천인데 이쪽에 그 오금 현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한 연식이 제법 됐는데 네. 여기가 그 34평 같은 경우가 뭐 한 8억 선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당첨만 되시면은 예. 상당히 좋으니까 그 SH공사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네네. 그 자격 요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가점 예상 저기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꼼꼼히 보셔갖고 당첨 가능하시면은 여기는 뭐 무조건 신청하시면 아주 좋지 않겠나. 그래서 더불어서 좀 되시길 빌겠습니다. 되셔갖고 올해 약간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세가 좀 위축돼 있는데 좋은 소식 예. 갖기를 전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일단 말씀해주신 지역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일단 당첨이 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꼭 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고민 받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광명 철산 주공 아파트 네. 건축 단지에 투자를 할까 하거든요. 전망과 추천 단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광명시 철산 주공 아파트 재건축 쪽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좀 네네. 추천받고 싶은 단지와 전망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재건축 쪽에 투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처음이라서 조금 네. 걱정이 돼서요. 글쎄, 제가 느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보면은 상당히 좋은 지역은 좋은 지역입니다. 이 네네. 광명시에 보면은 이쪽에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철산 주공 아파트고 이 밑이 이제 하안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는데 여기가 한 1980년 초반부터 이렇게 지금 그 아파트가 들어와고 다 거의 다 이제 지금 그 재건축 연한이 혹시 그 2014년도에 30년으로 줄어드신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85년 전에 이렇게 건축이 입주가 이루어진 데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지금 이렇게 임박하거나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투자하실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철산 쪽을 물어봤기 때문에 철산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입주부터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그 철산역 주변으로 해갖고 이 잠깐만요. 예, 철산역 같은 경우가 현재 그 7호선 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철산 주공 4단지 그리고 뭐 7, 8, 9, 11 이런 식으로 그 9일역하고 개봉역 사이로 올라갈수록 이제 그 단지가 뭐 11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투자하실 것 같으면은 그 4단지 하고 4단지요? 예, 네. 7에서 11단지 쪽을 이렇게 뭐 주변에 그 부동산이나 이런 쪽 많이 다시갖고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지금 빠른 곳은 이제 4단지인데 4단지 네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시행가 떨어져가고 조만간에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쪽에 그 관리처분 총회를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쪽에 원활히 이렇게 넘어가면은 곧 그 이주 철거돼서 보면은 한 2020년 정도까지 입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지 이제 제가 왜냐면 그 처음에 그 재건축 쪽 투자하셨냐 여쭤본 이유가 이쪽에 한 그 서울의 주택 시장 올라가기 전에 2014년 2007, 8년에도 뜨거웠지만 그 위에 2014년 전보다도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4단지 네, 같은 상승이, 경우는 네네. 네,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19평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24.2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25평 아파트 조합원 그 분양가가 지금 나왔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보면 약 4억 7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4억 한 5천 정도, 4천에서 5천이 이제 확장된 건데 지금 그 19평 매물이 보면 한 4억 한 7천 정도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반 분양가보다는 일반 분양가가 한 4억 6천 정도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일반 분양가보다도 이제 한 1,000에서 1, 2천 더 비싸게 주는 건데 근데 서울 시내나 수도권 같은 경우 일반 분양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어려워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조합원 거를 사시면은 일단 아파트 이제 랜덤 방식이기 때문에 추첨이 잘 들어가시면 로얄층도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의 그 지금 일반 분양보다도 약간 비싸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세 차익은 크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입주 시에 한 5억 5천에서 한 6억 정도 뭐 전문가에 따라서는 6억 이상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인데 25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4억 7천을 주시면은 그 19평짜리가 25평으로 가려면은 약 추가 분담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4억 9천 정도의 이 매물을 사시게 되는 건데 5억 5천이라면은 한 6천 정도. 그리고 왜냐면 나중에 이사비가 나오지만 자기 자금 지금 선생님 지금 그 투자금 예상하는 투자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3억? 3억 정도면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 전세 자금은 한 1억 1천 정도 되고요. 나중에 이주시 때는 여기 한 1억 7, 8천 정도 이주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7천짜리를 사시려면은 한 거의 이제 선생님 3억이면 거의 이제 뭐 거의 그 빠듯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실입주 겸 하면서 이제 그 전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개발될 거니까 이쪽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투자의 어떤 그런 뭐 극대화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제 서울 쪽에 어떤 그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가 되면서 저평가 받은 곳 있거든요. 네. 그런 쪽도 이렇게 한번 좀 다녀보시고 이쪽에 투자하실 것 같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4단지, 7단지부터 11단지 중에 원하는 금매물이나 아니면 뭐는 좀 저평가 받은 그런 매물이 간혹가다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쪽 4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은 확보돼 있지만 이제 그런 가치가 약간 그 투자 가치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의 단지 같은 데 다니셔갖고 그 금매물 같은 경우 이렇게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됐네요. 네, 시청자님.
네, 일단은 그 말씀해주신 지역에서 단지를 조금 추천을 해주셨는데 설령 투자한다 하시더라도 큰 시세 차익을 바라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발품을 파신 후에 투자처를 선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고민을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려봤고요. 이어서 문자 고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고민 받아볼게요. 자, 영등포구 물레 2동 남성 아파트, 네, 전용 면적은 58제곱미터고요. 자, 지금 보유 중이시고 매도 시기가 언제쯤이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영등포구 워낙에 뭐 자리는 좋을 것 같긴 한데 과연 말씀해주신 남성 아파트 매도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지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네. 지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성 아파트 58제곱미터고요. 네, 현재 위치는 네. 지금 바로 저 신도림역하고 이 2호선 라인이죠. 2호선은 문내역에서 인접해 있는 이제 한 39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지금 재건축 전환은 지났습니다. 지나갔고 지금 현재 단계는 추진위가 이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매물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한 3억 한 중반대 이렇게 할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원래 그 양평 공장지대죠. 공장지대 쪽이 많고 주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천해 줄 만한 지역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신도림역의 그 남부 동남부 쪽 같은 경우 동서쪽이죠. 이쪽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디큐브 시티나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돼 있고 또 이번에 발표됐지만 신도림역에서 구로역까지 보면은 그 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더 상향시켜 갖고 시계에서 보면은 고층 건물을 이렇게 그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이 그 강남 그 순환고속도로와 더불어서 보면은 이런 호재 때문에 가격 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왜냐면 이쪽에 양평 같은 경우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가 다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그럴 때까지 바라보셔야 되고요. 또 아니면 순수하게 단기성 같은 경우 이렇게 가격 상승되긴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상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위가 구성된 이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그만큼 보면은 그 내부적으로 뭐 상가 문제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주변 부동산 같은 경우 더 이렇게 더 세장 조사를 면밀히 하셔갖고요. 단기성인지 아니면 장기성인지 장기성 같으면은 계속 이렇게 좀 더 전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다 보시고요. 단기성 투자 수익 같으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오른 시점이기 때문에 뭐 봄 정도 이렇게 가격에 약간의 어떤 그 매매가 활성화되면 그때 매도하시고 다른 데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 고민 받아봤고요. 빠르게 하나 더 문자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시 소사동 뜰 한 채 34평형을 보유 중입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울을 살짝 벗어나서요. 부천시 소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지 한번 좀 분석을 몇 해볼까요? 평이라셨죠? 34평형이요. 34평?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뚜란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그 소사역에서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좀 거리가 거리가 있네요. 있는데 이제 단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부천이나 인천 라인 쪽이 한 작년 올해 같은 경우 가격 상승이 약간 그 2014, 15, 16년이죠. 상승은 약간 됐으나 다른 그 수도권에 비해서 이쪽이 가격 상승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파셔갖고 다른 것에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해드렸고요. 못다한 상담은 저희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